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해 국내 한 자동차 회사에서 수소차 한 번 충전으로 약 610km, 세상에서 가장 긴 먼 거리를 주행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강점이 있다. 수소 산업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반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소 산업을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충북 시사 토론창에서는 이 수소 경제의 충북의 현재 상황을 또 짚어보고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로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제 오른쪽으로 충청북도 맹경제 경제통상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옆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 조원철 박사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한국교통대학교 기계자동차 항공공학부 박준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DL의 임근영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과 함께 수소 산업, 수소 경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산업이 참 낯섭니다. 수소하면은 이제 H2O 물의 H 정도, 수소차 정도로 아마 많은 분들도 그 이상의 것들을 아직까지 많이 알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기에 앞서서 수소 산업은 충청북도의 땡땡이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키워드로 저희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좀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들어보죠. 어떤 분부터? 박사님부터. 예, 수소산업은 충청북도가 키워낸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돌이다. 예, 아이돌이다. 왜냐하면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천부적인 끼, 그다음에 뭐 재능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데 충청북도는 태양광,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한 또 수를 또 생산된 수소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산업이 굉장히 튼튼하게 발달돼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 생산 또는 그다음에 활용까지의 어떤 체계가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어서 이미 그 천부적인 끼와 재능을 다 확보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북도의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이돌이라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결 마음은 좀 편해집니다. 잠시 후에도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시장님. 수소 산업은 우리 충청북도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에너지원의 흐름을 보면 이 석탄 또 지금 가스 또 원자력 이런 부분은 사실은 CO2를 발생해서 상당히 환경 파괴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원자력은 위험성도 있고 나중에 폐기할 때 그런 어떤 자원이 많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충북도가 이제 태양광 산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 산업은 수소 산업이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수소 산업은 충청북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미래의 장밋빛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산업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도 여쭤볼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소산업은 충청북도의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프로젝트.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이 수소산업은 에너지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쉽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차츰차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부터 전 영역으로 전환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소 산업을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및 계획을 세워나갔을 때 진정한 충청북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한 준비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저는 수소산업은 충청북도에 아마도 일타쌍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타쌍피. 예.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그 수소산업이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육성이라든지 R&D라든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도민이든지 뭐 국민의 이제 행복 또 어떤 뭐 직업 이런 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많이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산업의 특징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그 행복 추구권, 행복권을 도민들의 행복권을 갖다가 또 한쪽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씀드리냐면은 요새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 또 매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수소 산업이 발전되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행복권을 그런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수소산업은 꼭 키워야 될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소 산업이 발전하면 미세먼지 부분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게 지금 건가요? 지금 발표 반대로요. 예, 예. 지금 자동차 쪽에서의 수소는 이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의 기본적인 원리가 수소 발전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를 넣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가고 거기서 이제 산소라는 물질 갖다 자환해서 그냥 합성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클린 역할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밖에 있는 매운먼지 같은 거, 그 집에 있는 전기 진공 청소기가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산업과 또 우리 행복권까지도 다 일타쌍표를 잡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수소 산업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수소 산업은 참 머리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수소차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수소 산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거 우리 조 박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이게 수소를 에너지로 쓴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기존에는 수소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연간 한 200만 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 저희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충청 도민께서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정적인 산업계에서만 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소는 이제 해외에서 뭐 메탄이라든가 뭐 나프타 같은 거를 원료로 해서 화석연료죠, 대부분 다.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석유화학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는 암모니아 제조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원료로만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이제 새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소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이런 화학 연료에서 이제 떠나서 에너지원으로 확장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제조 방법을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것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자라는 측면도 있고요. 따라서 친환경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됐었거든요. 이제 이게 에너지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송과 예. 저장 부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과 산업이 또 육성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아시다시피 수소차가 있지만은 수소차라는 이송 부분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과 난방 부분까지 더 확대가 되면은 우리 생활과 편익에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시켜서 국민의 어떤 생활이나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소를 원료로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이제 그 사이에 축적이 돼 예, 있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연료전지 기술도 발달돼 있고요. 예. 그걸 떠나서 이제 발전 기술도 최근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예. 난방으로 활용되는데 또 이것이 수소가 재미있는 게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와 반응하면은 메탄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메탄이 곧 도시가스의 주 성분이거든요. 예. 그럼 도시가스면 우리가 하는 난방용으로 또 쓸 수 네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활용초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미래에 예. 꼭 필요할 것만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런 건데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에도 수소 산업은 앞으로 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소 산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거는 결국에 환경적인 문제하고 이제 결부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 한 150년 동안 화석연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요. 예. 이런 화석연료는 채굴이라든지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해가지고 저희가 쉽게 이용해서 경제 성장에는 많은 도움을 줬지만 네. 지구 온실가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유해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가능성이 높고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수소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앞서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자동차, 운송, 수송뿐만 아니라 네. 저희 지금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 삶에 대한 삶을 바꿔줄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소차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이게 수소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하고 더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분야는 되게 많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예. 일반적으로 아까 저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수소가 왜 에너지원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마 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 아마 이렇게 실험 같은 거 몇 번 해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런 물에다가 이거 갖다가 이제 전기 분해시켜 버리면은 물을 분해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는 특성이 H2O인데 요걸 갖다 요걸 분해하거나 혹은 합치게 되면 전기가 발생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기를 이용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수소를 갖다가 산소하고 결합시켜 볼 때에 그 이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를 축적시켜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소 산업이다. 예, 그래서 수소를 갖다가 에너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한 설명은 아마 우리 교수님이나 이제 두 분이 아마 하실 거라고 좀 믿어지고요. 근데 수소 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산업적으로 아직 이제 시초기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론 쪽으로 또 이렇게 아까 예를 들었던 유럽이든지 일본이든지 봤을 때에 산업적으로 그쪽에서 준비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저 역시 또 뭐 독일 전시라든지 일본 에너지 전시라든지 그걸 갖다가 제가 다녔던 게 한 10년 전부터 다녔으니까 예. 매년 한 번씩 다녔으니까 수소가 산업으로서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면을 쓸 수 있는 건 틀림없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그게 이제 이론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현실화시킬 때는 좀 더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아마 제가 볼 때 이 토론 내내 한번 저희가 예.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예. 아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수소 산업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네. 되십니다. 수소를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재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우리나라는 흔히 이제 가스라든지 원자력을 사용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수소를 활용을 하면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수소를 이용한 산업이 되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재료로서 수소의 장점이 뭐가 있냐고 하면 연료를 같이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곳에 연료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에 전력 공급들은 중앙 큰 발전소에서 작은 지역으로 공급하는 중앙 공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를 만들 경우에는 분산 발전이라고 해서 중앙에서의 전선망을 연결을 안 해도 그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야기하면 뭐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적게 사는 섬이라든지 예. 산간 지역의 분산 발전이 포인트였는데 앞으로 이제 통일의 시대를 대비할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 전력이 부족할 지역에 대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연료전지를 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다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철도를 깔았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KTX 같은 거 타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전기로서 지나가는 전차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철도를 북한이랑 연결하는데 전차 형태로 철도를 깔으려면 북한 전 지역에서 철도에다가 이제 전차 형태로 이제 전기망을 깔아야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수소 열차를 개발하고 있으면 수소 열차는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네네. 철로를 깔 때 그냥 기존 철로에다가 기차만 바꿔줘도 전차 형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전기 수소 전차, 수소 기차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제 수송 쪽이 확대나 될 수가 있고요. 발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발전 형태로 해가지고 예. 좀 더 저희가 전기를 중앙이 아니라 각각의 분산된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거에서 큰 장점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지역 단위 자급자족 말씀하시니까 이거 좀 우문입니다만 갑자기 생각나서 수소하면 또 다들 잘 모르는 입장에서 수소폭탄 예, 그걸 위험한 거 아니냐 예, 이걸 예, 되게 예, 많이들 예. 얘기를 하셔서 예. 그렇게 지역 단위로 그게 괜찮은 건가요? 일단 수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 뭐 수소 자체 저희가 사용하는 수소는 수소폭탄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수소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수소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소는 중수소나 삼중수소처럼 좀 무거운 수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건 그냥 H2, 그냥 제일 기본적인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폭탄이라는 상관이 없고요. 아예 다른 종류의 수소군요. 예, 다른 종류의 수소라 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수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물질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흩어졌을 때 매우 빠르게 흩어지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인 폭발 형태보다는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LPG나 LNG 폭발이랑 비교했을 때는 수소 폭발은 상대적으로 저는 안전하다고 보고 더 있습니다. 안전하다. 예, 조 교수님 박사님.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뭐 강릉 사고 건도 있고 국민들이나 도민께서도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 원래 수소 자체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스 중에 제일 가벼운 가스고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의 최근 강릉 사고 같은 경우에는 취급 시 또는 요거를 저희가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관리 체계 미흡에 의해서 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수소가 가지고 있던 위험성보다는 약간 체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 뭐 기술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생산, 저장, 운송 또 이런 모든 단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전 기술을 원래 좀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많이 좀 내려놓으셔도 네.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금만 들어도 미래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좀 그려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지난 1월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소 경제, 수소 산업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누가 예, 예, 박사님께서 예.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 이제 네. 기존의 석탄이라든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자. 그다음에 에너지는 이용 기술이 또 필요하니까 에너지는 이송이 돼야 되니까요. 고용량의 수소 이송 기술을 완성하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 그다음에 연료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기술 생산이라든가 저장 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예. 국내 기술을 끌어올리고 또한 생태계를 완성시켜서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과 친환경성을 다 같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기부, 산업부, 행안부, 뭐 기재부, 국토부 등 범부처적으로 예. 이렇게 이 수소 산업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한 10년간 수소에 대한 투자가 많이 없었고 아쉽게도 특히 일부 부처에서 약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던 게 좀 미흡했거든요. 이제는 범부처적으로 하나의 큰 로드맵을 짜서 이거를 10년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수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계,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정부가 모두 합쳐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큰 흐름으로 있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충북의 역할 할 수 있는 어떤 충북의 로드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의 수소 산업, 수소 경제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우리 사실은 이제 충북이 수소 산업 하면 진짜 그 전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그 해안가 주변에서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울산이나 여수 이런 데서 또 대산 예. 이런 데서 대부분이 수소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이쪽으로 와서 수소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용 발생이 많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청댐이나 충주댐 뭐 이런 부분에서 수자원이 풍부하고 네. 또 10년 전부터 우리가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전기를 이용해서 수전을 해서 하는 부분을 갖고 좀 우리 수소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수소 전기차를 하는 현대모비스하고 해서 연결해서 예. R&D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R&D를 진행시켜서 보면 우리 충북이 앞으로 수소 생산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지 않는가 이런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해 드리면은요. 예. 이제 정부에서 올해 1월달에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대부분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회색 예. 수소. 그래서 지금 95%가 해안가에 예,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정부에서는 한 2030년까지는 그런 회색,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 친환경 수소, 그러니까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수소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풍력, 거요? 태양광 예. 수력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화석연료 중심에서의 수소 생태계가 이제 그린 수소 중심의 수소 생태계가 변환이 될 거고요. 충북에서 이제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소가 생산이 돼야 연관 산업들을 이제 직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수소가 상당합니다. 예. 근데 지금 충북에서는 수소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모든 수소들을 뭐 대산이라든지 울산에서 가지고 오는데 예. 이때 발생하는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예. 하지만 이제 충북에서 그린 수소를 뭐 댐이라든지 태양광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물류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그 물류비 절약한 게 어찌 보면 현대모비스라든지 관련 산업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충북 쪽으로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을 하고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충북 수소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키워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입장에서 도에서 이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그 위에 이제 관련된 수소 산업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충북 쪽으로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충북도가 굉장히 좋은 거는 이미 수력이라든가 태양광의 시설이 이미 저희가 굉장히 풍부하고 예. 그것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도 어떻게 팔 데가 없으면 또 의미가 없는데 이런 또 모비스라는 좋은 예.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생산과 공급 그다음에 사용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우리가 그 충주의 기업 도시에 그 수소 그 전기차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뭐 6,000대, 2020년까지 4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전기차가 그 에너지원을 지금은 울산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충주댐하고 그 수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지돌 계획은 현대모비스를 더 추가로 유치를 해서 약 한 지금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충주댐을 이용한 수전의 부분을 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그래서 우리 이런 측면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는 건의를 지금 이 순서가 건의에 대해 순서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 경제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론상으로 가능하고 가야 될 R&D 방향은 틀림없지만 이 물분해해 갖고 수소를 만든다는 건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몰라요. 예. 그것이 이제 산업 경제성으로 갖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장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북도에서 있는 어떤 특화 문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번에 우리 그 도 관계자분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액화수소 문제를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충북도에서는 액화수소가 제일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액화수소를 수소는 어차피 이제 그 울산이라든지 현재 입장 울산이든지 대산이든지 여천이든지 그런데 화학단지에서 이제 수소를 갖다가 현재 이제 고압가스 수소를 이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요. 예. 액화수소는 뭔가요? 그 수소를 기체 수소를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액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하고 온도를 갖다 초저온으로 내려버려 갖고 수소 기체 수소를 갖다 이렇게 액화시킨다. 물로 만들어 예, 버리는 예.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거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하면은 여기 충북도가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남한의 그 중심지기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송 거점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도에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좀 특화 전략으로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형 트럭, 예. 대형 버스는 수소나 전기 가지고 이게 경제성 만들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수소한대 수소버스 아까 잠깐만 한 10억 정도 가거든요. 바로는 힘들다. 예. 10년, 10년 정도 세월은 걸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수소버스가 가장 경제성 갖다 찾아낼 때는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더스트라든지 매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LNG가 제가 볼 때 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충북 TP에 계신 분들 만났을 때도 그거를 제안을 좀 해놓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예. LNG하고 LNG에서 수소를 빼는 전략, 수소 충전소를 하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특화된 전략이 아닌가. 예, 예. 다른 도에서 아주 시도를 다행히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을 잠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팠을 때 충북의 또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연관돼서 필요성에 의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을 지금 10년 전부터 육성을 하는데 이 산업도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북도가 기업 유치의 어떤 그 가치를 보고 도정을 집중했기 때문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들을 유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번 국도선상에 태양광 기업들이 예. 있더라. 그래서 야 태양광 산업을 그 기업들을 뭐를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이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산업도 지금 그 충주 기업 도시에 있는 수소차를 지원하기 위한 모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거냐. 예. 그래서 그 저쪽에 울산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수소 개질해 갖고 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댐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런 것이 어떤 산업의 발전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대표님께서 우려하시고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전의 부분도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에서 R&D를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 액화수소 문제 또 LNG 수소 충전소 문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도가 이 수소 산업 발전하는데 하나의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좀 제가 그 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예. 일 말씀하셔서 이제 수소발 제가 혹시 오해가 될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소 산업을 발전하지 말자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그 수소 산업 발전의 그 이건 정책 동력에 따라가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하는 거죠. 제조업이란 현실 경제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만약 수소 산업이 가는데 만약에 이게 옛날 같이 또다시 안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LNG를 자꾸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면 타협선을 찾자는 거죠. 타협선을. 수소 이런 얘기 됩니다. 지금 각 도에서 수소를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 같은 분은 수소를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수소 안 간다 우리는 전기차로 가겠다. 이게 이제 제주도의 이제 나름대로 특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충주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고 수전에 관련돼서 연결해서 수소를 이제 기본적 원천적으로 수소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취지도 좋고 또 그 R&D 형태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이 그 투자만큼의 보람이 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일단 쌍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초두에. 가장 큰 문제는 수소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민들의 행복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 황사 더스트 이거 정말 심한 문제죠. 매연 정말 심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꼭 수소만이 대안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0년 내에 현재 돌아다니는 경유 트럭을 수소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가 5% 10% 뭐 몇 개 샘플차 뭐 이 정도는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년 내에 대형 트럭들을 수소 트럭으로 바꾼다? 그리고 현실화된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 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도민들이 지금 그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이게 LNG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잠깐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 수소 산업에 대한 어떤 아쉬운 점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LNG를 자꾸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쪽으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 수소 산업의 문제점, 뭐 보완책들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박사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님께서 이제 우려하셨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물분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기술요 상용화된 게 시간당 2,000 입방미터의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수전의 기술이 이미 상용화돼 있습니다. 예,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그것도 일반 전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는 약간의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팔리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이 계속 확산되고 특히 최근에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망의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시증 사업이긴 하지만은 이런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말씀드린 수소가 꼭 하나의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뭐 전기차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수소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배터리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보급 확산을 위해서 많은 기술이 연결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수소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수소가 반드시 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기술, 신기술 이런 기술과 다 보완돼서 같이 어우러 나가는 기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충주댐을 이용해서 수전해를 하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수소 단가 경제성을 좀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소 판매 단가를 생각하셔야죠. 무슨 말이냐면 수소 생산 단가가 있고 수소 운송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울산에서 부생 수소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운송을 했을 때 실제 이제 충주에서 판다고 하면 키로당 한 7, 8천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충주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공장 지역으로 연결해 준다고 하면 운송 비용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소 생산 단가가 7, 8천 원이 돼도 판매 단가를 7, 8천 원에 맞출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도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게 막연하게 그냥 도전적이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타당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100%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한 8, 90% 이상은 기존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충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그만큼 또 운송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했을 때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수소를 구매할 때 단가는 충주에서 생산하는 수소나 울산에서 생산하는 수소랑 경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외에도 뭐 혹시 수소산업 예. 관련해서 조금 뭐 어려운 문제, 특히 이제 뭐 해나가는 데 있어서 법령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수소 산업을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법 자체가 수소 안전법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구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신산업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기관이랑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뭔가를 설치를 하고 시행을 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기획하는 이제 기획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대정부 질의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건의를 해서 이제 수소법이 마련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보완해야 할 측면들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건 어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법령이나 규제 같은 경우는 충북만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예, 거고요. 이제 충북에 관련된 이제 문제점이라고 놓고 보면 제일 큰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수소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를 하려고 했을 때도 충북 내 기관 내에서 R&D가 진행되기보다는 타 기관이랑 타 지역 내 기관이랑 R&D를 해서 뭐 가져오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인력 유출이 되고 지속성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관내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유수의 연구소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R&D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거를 좀 내재화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충북의 수소 산업을 장기적으로 봐서 이끌어 나갈 좀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기보다는 충북에서 먼저 아젠다를 던지고 그 아젠다를 정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충북에서 어쨌든 간에 수소라고 이야기하면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예.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닌 R&D를 포함한 전체적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단순 이제 조립 공장 위주의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수소 산업이 도태가 될 경우에는 제2의 군산 GM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이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거에 대한 더 중요성보다도 긴 미래를 봤을 때 이 기업이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좀 늦더라도 완벽한 형태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만이 저희 충북 수소 산업이 앞으로 충북의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 잡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산업의 발전, 아까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북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게 된 그런 어떤 그 기반이 있는데, 그 인허가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10년, 20년씩 가는 부분인데, 인허가 기간을 한꺼번에 모았단 이런 강점이 있어서 이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수소 산업을 이거를 해주기 위한 인허가 기관은 어디냐? 결국은 우리 가스안전공사가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거고 또 표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이 충북의 인프라가 깔려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내에 우진산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이 열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지금 상당한 1, 2위를 가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여기에서 수소 열차를 지금 R&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진산전이 아닌 어디 경남이나 경북에서 수소 열차를 해라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진산전이 있기 때문에 또 열차를 만들기 때문에 예. 수소를 이용한 이런 걸 좀 해보자. 이런 게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의 이 어떤 태동은 충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은 이 수소산업 전체적으로 또 문제점들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필요한 대안 또 보완책들 어떤 것들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송과 저장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액화수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제 R&D부터 해서 산업까지 좀 많은 좀 그 성장이라든가 산업적으로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산업이 좀 태동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계속 거기서 멈춰서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거를 빠르게 이제 현대모비스나 관련 유관 기업에 이송할 수 있도록 예. 어떤 유통망 체계만 잘 갖추신다면은 이것들이 아마 산업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소 산업 국가가 제시한 큰 청사진과 또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그 차이는 어떤 산업이든지 다 그건 있고 그 부분에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리면 참 여러 가지 기대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 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나갔다면 향후에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비전이랄까요? 이렇게 좀 밝게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교수님? 수소 산업은 앞으로 이제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성장 동력인 거는 확실하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소 인프라 확대에 따른 SOC 투자가 있을 거고요. 예.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수소 충전소들을 보급하기 위한 SOC 인프라 투자가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소차, 수소 열차, 연료전지 등 기술 개발에 따라서 제2의 제조업 붐도 이제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기존의 에너지 체계가 바뀜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화가 이제 30년, 50년이 돼가면서 요새 수도관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와 결부시켜서 전체적인 에너지나 SOC 체계를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뉴딜 사업 형태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얘기를 좀 준비하다 못했는데 어쨌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활에 와닿고 도민의 생활에 와닿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수소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에 대한 유용성 그리고 이제 기대에 대한 많은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전 연령대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 가깝게 느껴서 우리 집 앞에 수소 충전소가 있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홍보 시스템이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수소 비전을 달성하는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수용성 문제 예, 맞습니다. 조금이나 일조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더 다른 분들 지금 장님? 그 수소 산업의 태동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충북은 수소 산업에 상당히 깊은 발을 지금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연구 용역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충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산업단지 위주의 그런 클러스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각 대학에서 이런 부분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 수소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와서 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충전소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정식 충전소에서 이동식 충전소 이런 부분의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충전소도 지금 R&D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충주에는 이제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서 이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충전 시설을 개발하고 실정 시설을 구축하는 이런 게 이번에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미 투입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 수소 전기차의 R&D 이 부분을 과연 가능할 거냐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전기차 원스톱 지원 센터를 이번에 100억을 받아서 이미 충주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수소 융복합 에너지 실증 단지, 이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해서 좀 우리 도민들한테 행복 지수를 높일 거냐, 이런 걸 실증할 수 있는 이런 단지도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또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솔라 수소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페스티벌은 뭐 벌써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예. 여기에 이제 수소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9월 26일부터 진천에서 예. 진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페스티벌을 3일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소 부분이 그쪽에서 직접 수소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생산 홍보 체험, 이런 체험관도 운영해서 그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 전문 산업단지도 이미 그 충주의 동충주 산업단지하고 드림파크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수소 연료전지 말씀을 하셨는데, 연료전지도 우리 충북에서 13개소 권역별로 좀 적절하게 그 에너지 자립 이런 측면에서 지금 608메가와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사업 중인기 7개소가 있고 사업 준비 중인기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수소 산업의 태동기지만 이미 충청북도는 수소 산업이 100m를 간다라면 이미 50m를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전을 얘기하고 할 때 항상 장밋빛 얘기만 얘기하다 끝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아픈 부분을 잘 지적해 줘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표님처럼 실제로 하다 보면 실제 사업에서의 또 성공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R&D라든가 정부에서도 또 결국 성장 능력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수전의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분명히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생에너지 확대가 분명히 아무리 늘어나도 이것을 보급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동시에 발달하자면은 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보급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력만 뭐 문제, 그 다음에 이거 수용성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소가 좀 많은 기여를 해서 친환경성, 그 다음에 필요성, 경제성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수소 산업이 되고자 한번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소 산업 뭐 워낙 큰 산업이고 이제 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들여다볼 것도 많고 어려운 얘기도 많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를 일단 좀 들어봤습니다. 뭐 마무리 발언으로 한 분씩 좀 듣겠는데요. 아까 뭐 수용성 문제 같은 것도 뭐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조은철 박사님. 예. 아직까지도 좀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면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이런 수전이라든가 저장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국산화 또 그리고 인력 양성 쪽으로 많이 해서 우리 수소 경제 산업에 크게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못다시면서 예, 박준수 교수님. 예.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충북에서 이제 수소 산업이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예.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앞에 계신 이제 국장님이라든지 각 지자체에 계신 이제 공무원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저희처럼 학교에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분들의 역할도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저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이 수소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도민들 앞에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수소가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고 위험한 게 아니고 안전한 거라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경재 국장님. 예. 이 수소 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로드맵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그린 수소의 산유국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비전을 정해놓고 있고요. 204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1위, 또 수소 모빌리티 시스템 1위, 그리고 수소 안전 표준화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은 2030년까지 50만 톤, 40년까지는 200만 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톤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텐데 우리 도민들이 전기를 쓰는데 4년 동안 쓰는 그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하나 하면 뭐 1기가 이렇게 했는데 8기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30년까지 연료전지 시스템
70만 대 생산 목표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소안전기술 및 표준화를 개발해서 이 수소산업 우리가 산유국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반드시 해나갈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로드맵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을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차가 또 친환경 시대가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수소경제, 수소산업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굉장히 낯선 산업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이제 다가가는 그 첫 시간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충청북도도 수소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